안녕하세요. 23년 1월 1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파월 의장이 연설을 소화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주요 지표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12일 발표되는 CPI와 이번 주 후반 주요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인데 일단 12월 CPI 같은 경우에는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2월달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해 이 전월의 0.1% 상승보다 완화가 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은행들을 시작으로 곧 발표가 본격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가 감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놓고 보자면 인플레가 조금씩 꺾이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는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리 인상에는 속도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재인데 어떻게 보면 호재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이번에 파월 의장의 연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스웨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물가 안정에 대응하는 동안에도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걸 제외를 한다면은 시장이 관심에 집중했던 통화 정책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설들에서 꾸준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을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이 좀 덜 매파적이지 않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나오는 내용들은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한편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지속되고 있고 세계은행은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와 이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도 여전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그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표량에서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겠네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5.12달러로 플러스 0.6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통화정책 관련된 이 발언을 하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긴축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전에 꾸준하게 이러한 자리만 나오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존과 기조가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냐, 요거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플레 낮추기 위해서 아직까지 할 일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가 완화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할 일은 남았지만 어느 순간 이 방향이 돌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시장에 어느 정도 녹아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인플레가 잡힌다? 그럼 다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겠죠. 시작은 미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은 더욱더 클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이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본격적인 회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5.7%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세를 내놨습니다. 물론 과거랑 비교하면 엄청 높은 수치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국이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은 확실하게 엄청난 성장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의 호재도 여전하다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부동산 쪽으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원래라면 미국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아야지 정상이긴 하겠지만 네, 다양한 부분을 어떻게든 방어를 하면서 조금 낮은 가격으로 유지하는 그림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 한국 증시의 유동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쁜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내용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거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금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없는 기업이나 부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호텔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중국이 막히면서 실적이 많이 감소를 하고 고정 비용이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되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하는 게 버티다가 못해갖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단기 비자 중단이 딱 보여졌는데 화장품 쪽부터 시작해서 기대하고 있는 종목들이 된서를 맺었다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약간 애로사항으로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단기 비자 이 부분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먼저 관련된 규제를 조금 발표하니까 중국이 반발한 겁니다. 한국 쪽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은 중국 쪽에서도 같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집 불리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기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관련주들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의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부품 업체들의 실적의 증가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갤럭시 쪽 같은 경우도 부품 쪽, 핵심 부품 쪽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료전지 관련된 내용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2차전지 배터리 등등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오거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적인 부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과 시장 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내용들 도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왔습니다. 이 121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여기를 못 들었네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봐야 되는 이 객관적인 핵심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뭐 두산 입장에서 뭐 나쁜 내용은 없죠, 요즘에. 계속해서 악재라고 보는 내용보다는 호재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대한 진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유럽에 이어서 중동에 이어서 이번엔 아프리카까지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아직 수주량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100% 진출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는 비싼 전기 가격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전기를 찾고 있고 그렇기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가스에 의존적이지 않고 원전을 같이 가져가는 투트랙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프리카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석탄보다도 싼 게 원전입니다. 원전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가장 저렴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진출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되면은 훌륭한 레퍼런스 하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관련 업계의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특정 지역에서 이 원전 수주를 냅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경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픈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 국가가 만약에 원전을 따라 지으려고 한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옆에 국가에선 이렇게 했는데 저기는 저렇고 여긴 또 이렇다더라. 우리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어느 정도 시장의 매력을 어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향후에 뭐 중동을 시작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뭐 이외의 선진국들에도 계속해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봐오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일단 나오는 뉴스들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면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자, 근데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국인 기관 샀거든요. 외국인이 좀 사는 물량을 덜긴 했는데 그래도 기관이 많이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항을 앞두고 저항의 돌파는 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좀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치에서 장이 끝났는데 이게 빨간불로 돌아선다? 그럼 빠르게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파란불이 조금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빨간불로 그 다음에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빠른 시간 내에 반등하는 그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게 파란불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빨간불 언제 돌아오지? 여기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쌓아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마냥 안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지금 121선 돌파 못하냐 하냐 요것 때문에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를 뚫으면 저는 원래는 481선이었는데 241선과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로는 241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1차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481선까지 손쉽게 뚫으면 2만원까지 보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라인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게 하나 보여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이 빨간색 선 61선 우리 두산 보면서 계속해서 집중했던 라인이죠. 어떻게 되고 있죠? 위를 향해서 드디어 방향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추세가 돌아섰네? 그러면 요 아래로 한번 떨어지더라도 이 추세 때문에 쉽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고 이 아래로 이탈 안 한다면 어느 순간 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큰 흐름이 돌아선 만큼 지금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과거를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러한 부분에서 추세 본격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추세 때문에 금방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움직임 나오잖아요. 실패하니까 그때서야 떨어지는 거지. 일단은 추세가 돌면은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에너빌리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나오는 뉴스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뭐 깔 게 없다. 그렇게 지금과 같은 기조만 유지가 된다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보고요.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이 지금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빨간불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약간의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수급 빨간불로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1순위 무조건 수급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61선을 보면 너무나도 좋은데 방향이 어떻다?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했다. 요거 61선 위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어느 순간 이 각도가 기울기가 위를 향해서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야, 이거 너무 좋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1차 목표는 121선 뚫으면 241선으로 좀 정정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81선까지 수월하게 뚫게 된다면은 2만원 아래까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맞춰봤는데 일단 큰 틀은 놔두고 조금씩 전략을 디테일하게 수정해서 보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전략 짜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같이 공부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반등장이라서 다 같이 올라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전에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 같이 공부한 다음에 좋은 결과, 결실 많이 봤습니다. 당장 최근에 공부한 이 종목만 하더라도 뭔가 신기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수급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 앞으로 반등장이 왔을 때 같이 한번 수익 극대화하는 시간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 누르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